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의 봄주홍. 서울의 봄만이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서울 진격. 9시간의 숨막히는 혈투가 벌어진 서울의 밤을 보고 왔다. 치욕 그것 말고 어떤 말이 어울릴까? 수많은 별들 중 단 3명을 제외하곤 모두 욕망을 좇아 반란에 가담했다는 게 치욕스러웠고 43년 후 군복이 양복으로 바뀐 것만 빼면 모든 게 판박이라는 게 더 치욕스러워. 엔딩이 다 올라가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영상의 힘은 역시 세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유신을 관통하던 시기에 청춘을 보낸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싶었다. 절망 속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지.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어. 언젠가명 배우는 유신의 절망도 하고 저항에 싸우기도 했지만 벼락같이 찾아온 해빙기의 충격에 대해 그렇게 말했었다. 유신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이들도 다른 의미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도 청산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다. 일제가 패망했을 때 그랬듯이. 그러나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뜻하지 않게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욕망을 따를 것인가 원칙과 정의를 따를 것인가를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원칙과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투항이 아닌 싸움을 선택하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역사, 불의를 철저하게 응징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의 비극을 초래했다.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자의 후예들이 국힘당이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58명 전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분노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재수사에 착수,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전두환, 노태우를 8개월 만에 특별사면한 김영삼과 김대중 당선인의 후예가 민주당이다.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것이라 할지언정 죽었다 깨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김진기. 헌병감 김성균 분과 이태신 장태환 역, 정우성 분을 번번이 무력화시키는 육군참모차장. 윤석민 중장과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노재현 국방부 장관, 이들이 역사의 죄인이자 병신들이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화 운운하는 비겁한 병신들에게 일갈한다. 대화는 사람과 하는 거야? 동물보다 못한 것들임이 입증되었음에도 그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짤짤이를 딸딸이라 우기며 물고 늘어지는 것에 큰소리 한번 못 치고 도리어 같이 돌을 던져 당무정지시킨 것으로도 부족해 앞뒤. 맥락과 무관한 암컷 두 음절만으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자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싸우는 이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어마뜨거라 화들짝 놀라 손발을 자르는 비겁한 병신들. 솔직히 지겹고 역겹다. 설령 그것이 흠결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꼬투리 잡기를 쳐내지 않고 번번이 잘라내면 과연 누가 있어 나서서 싸우겠는가. 정말 지긋지긋한 고질병이자 불치병이다.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목숨을 걸고 외로운 항전을 한 참군인 3인의 끝은 어땠을까? 정병주 특전사령관정 만식부는 12.12 군사쿠데타 진상규명을 위해 일하다. 1988년 10월 실종되어 목매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의문사다. 그의 비서실장으로 유일하게 곁을 지키다 동료에게 사살된 김오랑 정예인분 소령의 부모는 화병으로 죽고 부인은 남편의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하다 1991년 6월 의문의 실족사로 사망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정우성분의 아버지는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막걸리로 연명하다 80년 4월 과음으로 사망했고 아들 장성호는 1981년 서울대 자연과학대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실종,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아내는 장태환이 사망한 후 아들이 죽은 지 30년이 되던 해 자살했다. 대부분 전두환, 노태우 집권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젠 의문사도 필요 없다. 합법적으로 여론살인하고 사법족쇄를 채울 수 있는 권한으로 법으로 다스리는 룰 바이로 하는 검투사들이 아닌가. 정우성을 스타로 만든 영화 비트와 2016년 아수라를 만든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만 12세부터 볼 수 있어 공이 전국민 필수 영화라 할 만하다. 개봉날이어서 그런지 영화관은 절반 이상의 관객이 들었고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많은 청년들을 검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다.
141분 동안 서울 진격 9시간을 목도하는 것처럼 몰입하고 나면 5.18 광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인 12.1 영화가 왜 지금껏 없었는지 묻게 될지도 모른다. 낮엔 돼지들과 한편이 되어 같이 둥지를 물어뜯는 얼척없는 이를, 밤엔 동물적 욕망으로 스크린과 전시사에 뜬 수십 개의 똥별들을 봐서인지 도무지 가슴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찾아보니 오늘은 전두환이 죽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전복을 기도한 군사반란 수괴가 감옥이 아니라 자택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은 날이다. 그를 주연으로 한 영화 보기에 딱 좋은 날이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정우성 연기 최고다. 황정민의 악마 같은 전두광의 광기 표현에 악몽의 80년대 군사독재 시절과 518이 떠올랐다. 고3 아들은 제목만 보고 서울에서 봄날 연애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정보 없이 봤다가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었다. 참 잘 만든 영화다. 1000만 관객 가자.